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기출유형 B의 자료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번까지 볼 거고요. 5가지 유형을 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유형 11입니다. X축과 Y축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자료가 제시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를 주고 표나 그래프를 주고 그것에 대한 계산 질문을 하지 않나요?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빈칸을 더하기 빼기로 채워야 되진 않는지, 아니면 증가율이나 감소율 같은 걸 계산해야 되진 않는지, 증가 추세, 감소 추세를 확인하지 않는지 뻔한 질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쓰려고 하겠죠. 선제적으로. 바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동일한 자료, 바로 요 유형 11에서 나오는 이 문제처럼 문항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가로, 세로의 축이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대각선 질문입니다. 대각선을 기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증가, 감소,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혹은 X축과 Y축 뭘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단과 좌단 상관없습니다. 이때에는 대각선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질문을 할 테니 먼저 자료를 딱 봤을 때 그런 자료다 싶으면 먼저 대각선의 개념 그리고 그 전후의 개념들 있죠. 위아래의 개념들을 동시에 좀 먼저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문제를 더 빠르게 확실하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용 등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어때요? 여기 상단, 요 가로축과 좌단, 세로축의 내용이 똑같죠. 신용 등급 분포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똑같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대각선 라인은 뭐가 될까요? 신용 등급이 유지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대각선을 기점으로 아래나 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여기 대각선을 기점으로 해서요. 아랫부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놈이 어떤지는 전체 경향이겠죠. 지금 밑에 있는 놈을 보면은 2022년에는 AA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에는 B가 됩니다. 등급이 떨어집니다. A에서 B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 아래쪽은 신용 등급이 하락, 대각선의 위쪽은 신용 등급이 상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기억 질문은 대각선의 질문은 아니고 그냥 판단입니다. 경향 판단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22년 저신용자에서 23년 고신용자로 분류된 고객은 10명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저신용에서 이제 고신용으로 갑니다. B 이상이요. 이것은 고신용으로 가는데 겹쳐지는 부분은 163입니다. 어때요? 163이면 10명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2년 고신용자에서 24년 저신용자면 정확히 반대가 되는데요. 그럼 색칠을 다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니까 점대칭 자리를 보면 되죠. 여기는 2보다 많다. 163의 합인 10보다 이쪽이 훨씬 많네요. 대충 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대각선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 대각선 질문이 등장합니다.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고객 중에서 라고 했는데요. 일단 대각선에 색칠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신용등급 유지죠. 한 칸 아래 대각선, 한 칸 아래요. 여기가 신용등급 하나 하락입니다. 그러면 2등급 이상 하락이면은 이 하나보다 더 밑에 나머지 전부가 되겠죠. 여기에 걸치는 모든 부분은 2등급 이상 하락이 되는데 이 중 12명은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자, 여기 D등급으로 하락한 인원 중 여기 말고 이건 한 등급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숫자를 모두 더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3 여기까지 5, 6, 7, 9네요.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12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쉽게 하라고? 아니죠. 한 등급 하락한 3을 더하면 12명이 될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착각하라고 낸 질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니은은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질문은 대각선에 맞춘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요. 디귿입니다. 중심 대각선보다 2칸 위래요. 자, 한 칸 위는 한 등급 상승, 2칸 위면
이게 2등급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숫자 합치면 15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15명은 신용등급이 2등급 상승한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3등급 이상 상승한 고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네,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 맞았고 디귿도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2입니다. 그래프로 전환하는 유형인데요. 이건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로 나누었고요. 여기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삼성 지사트라고 써놨는데 2에도 지사트. 지사트에는 이 유형이 꼭 한 문제가 나오죠. 그게 이 유형 1에 해당할지 2에 해당할지 모르니까 2가지 다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얘기하는 거고요. 각 선택지당 2개나 3개 정도의 계산만을 한다는 걸 핵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제 설명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카테고리는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제만 체크해서 틀린 것 찾기 형태인데요. 주제만 체크하는 걸로는 현재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요즘 시점에 와서야 NCS 문항들 숫자도 줄고 그랬지, 예전에는 문항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막 자료 해석 20문제, 30문제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자료 해석 문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요 그래프 중에 틀린 그래프 찾기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한 3문제, 4문제씩 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유형도 다양하게 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새는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코레일 보세요. 코레일 자료 해석 8문제, 9문제 나옵니다. 삼성 지사트 자료 해석 응용 수리 제외하면은 16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쪽 유형 문제를 낸다고 하면 자료 해석에서 하나, 많아야 2개를 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주제만 체크해서 정답을 찾는 건 안 낸단 말이죠. 어떤 형식인지는 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주제만 체크해서 정답을 찾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제의 주제만 쭉 썼는데요. 이게 만약 주제만으로 틀린 놈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주제로는 만들 수 없는 그래프였던 겁니다. 여기서 어느 걸 특징으로 삼았냐면, 물론 지금 문제는 주제만으로 정답을 찾는 건 아니지만 1번 선택지 증가율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선택지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3번 선택지 구성비 비율입니다. 4번 선택지 비율입니다. 5번 선택지 비중 비율입니다. 비율 2번만 실제 값입니다. 만약 제시되어 있는 이 표의 값들이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들이었다면 1번, 3번, 4번, 5번은 가능하지만 2번은 불가능한 게 되죠. 물론 지금 문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주제만으로 정답을 찾는다면 이런 형식이었을 거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구성으로 틀린 걸 찾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그래프가 나오면 원그래프는 구성의 합이 몇 %가 돼야 되죠? 뭐 내 맘대로 하나요? 80%도 있고 70%도 있나요? 아닙니다. 원그래프는 무조건 100입니다. 이 안에 지금 카테고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 4개가 아니라 5개를 줬다면 이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만으로 틀린 거 찾기, 역시 요즘에 낼 만한 형식은 아닌 거죠. 어쨌든 주제만으로 찾거나 구성만으로 찾는 게 틀린 거 찾으라고 할 때 좀 많이 쓰던 형식이고요.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많이 걸어야 되느냐? 3번째, 사실 확인과 기초 연산을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사실 확인, 그러니까 써 있는 숫자가 그대로 잘 적혀져 있는지 보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확인은 모두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자료에 있는 걸 빠짐없이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산으로 틀린 걸 찾는 형식은요, 한 선택지당 2개나 3개만 계산합니다. 사실 확인은 빠짐없이 할 것, 계산을 한다면 2-3개만 할 것입니다. 4번째 유형으로는 몽땅 다 연산하는 형식인데요. 요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냥 딱 단호하게 저놈은 잘라도 돼요. 이 시점에서 할 얘기가 있어요. 왜 2-3개만 하나요? 라는 건데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법들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연산 부분을 틀리게 낼 때요. 새로운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를 내는 겁니다. 혹은 같은 카테고리지만 뭐 역순으로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낸다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틀리게 될 경우에는 일부 연산 숨어져 있는 꼭꼭 숨어져 있는 한 놈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이 다 틀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숫자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자료의 구성이나 이런 걸 바꿔서 내는 게 출제 기법이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없으니 한 선택지당 2개 정도 하고 여기에 틀린 게 없다? 그냥 믿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 방식으로요. 주제 체크 안 할 겁니다. 구성 체크 안 할 거고요. 계산은 2-3개, 있는 사실 확인은 몽땅 다 할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요, 하기 편한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020년은요, 19년에서 2020년으로 올 때에는 50.5% 상승했다. 무슨 말이냐면 절반보다 조금 넘게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럼 19년에서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더했을 때의 숫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죠. 자, 190이라고 본다면 192인데요. 190으로 보면 95 정도. 그러니까 95를 더한 것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여기 95를 더하면 287이 되고요. 얘는 289입니다. 어때요? 절반 더한 것보다 조금 더 크죠. 50.5% 맞는 말로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요거 하기 편안하네요. 자, 100이니까 어때요? 100%보다 조금 더 크다. 2배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지금 21년을 2배 하게 되면 716입니다. 그죠? 왜냐면 352배는 700, 8의 2배는 16, 716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죠. 723. 어때요?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째. 연도별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분야 정보 R&D 투자 금액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자, 그대로 써 있는 사실 확인은 몽땅 다 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여기 요 동그라미 있는 거라고 했고요. 요 밑에 있는 거고요. 61, 119, 200, 285, 558. 여기 110, 192, 289, 358, 724 모두 다 있습니다. 다 확인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3번째입니다. 다시 비율이 나왔습니다. 비율 계산은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런 상대 비율은 상대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다른 계산보다 유독 빠릅니다. 한 선택지당 몇 개 정도 하라고 했죠? 최소 2개라고 했는데요. 왜 얘가 편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는 결국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요. 양자 센서 12.1%를 2배 하면 24.2%가 되죠. 양자 컴퓨팅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냥 그 정도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양자 센서 641을 2배 하면 1282가 되죠. 이거 2배, 1282. 그것은 양자 컴퓨팅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어때요? 얘의 2배는 얘보다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양자 통신과 양자 내성 암호도 역시 조금 더 큰 관계죠. 양자 내성 암호가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크고 됐습니다. 그러면 패스.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여기 역시 또 이런 비율 계산, 뭐 대비해서의 비율로 나왔고요. 계산하기 편한 걸로 갑시다. 50.7% 절반쯤이죠. 절반보다 조금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2019년에 절반보다 조금 더 큰지, 그러니까 정말 얘 절반을 계산하고요. 209의 절반이면 104.5가 될 거고 106은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 해결하기 좋은 걸로 가죠. 27.7도 괜찮고요. 31.4도 괜찮고요. 우리 하기 편한 거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우리가 고르기 편한 걸 골라도 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 한다고 하면 27.7로 할게요. 25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754가 있고요.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760일 때 19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90보다는 조금 작을 텐데 그게 25%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대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209.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얘 190쯤일 텐데 그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209. 여기 4분의 1보다 좀 크다. 2개 정도 해결한 겁니다. 문제 없다 이거죠. 실제로 틀리게 된다면 완전 난데없는 숫자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번까지 정답이 없으니까 5번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5번인데 5번은 얼마나 엉망인지 봅시다.
자, 지금 일단 5번에 보시면 양자 내성암호와 통신 중 통신이 더 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성암호와 통신 중 통신이 더 작습니다. 이미 계산하기 전부터 완전히 어그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센서 같은 경우는 77, 총 개가 350인데요. 350한테 70이면은 10%가 35잖아요. 자,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갑자기 속도가 확 빨라지게 얘기하면 매우 불쾌하시더라고요. 네, 후기에서 가끔씩 봅니다. 자, 350에 10%면 35죠. 35의 2배가 70입니다. 그럼 얘는 20%가 넘어야 되잖아요. 이 양자 센서라는 게. 근데 여기는 아예 근처도 못 갔죠. 9.3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 엉망이죠. 숫자가. 이런 식입니다. 보통 바꾸면 전반적으로 확 바뀌는 추세인 거죠. 되게 비슷하게 낼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1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그 라인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라인업에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이러나 저러나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이 5번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인데 좀 약간 다릅니다. 조금 전 문제는 1, 2, 3, 4, 5번이 모두 다른 그래프를 그렸다면 요번에는 1, 2, 3, 4, 5번이 모두 같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는 그래프들을 먼저 보고 어차피 같은 주제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느 계산을 하면 선택지를 더 빠르게 고르겠는지를 체크해서 갑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는요. 전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최대한 분할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개로 자를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놈을 먼저 계산하라는 거죠. 그걸 반복하면 되고요. 그런 데이터가 여러 개라면은 계산하기 편한 놈으로 해주면 됩니다. 체크하기 수월한 데이터로 연산한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소재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느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선택지가 최대한 쭉 잘게 쪼개지는지 보자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쪼개기가 쉽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요 가운데 부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응용해서 가자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여기 6310에서 5648로 갈 때 이걸 다 계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앞자리만 할 거니까 대략적인 크기로만 갈게요. 그냥 630으로 가죠. 여기 560으로 갑시다. 비슷하게만 가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암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630에서 560으로 그 다음에 여기 610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죠. 몇이 빠졌냐면 70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이 커졌냐면 50이 커졌습니다. 퍼센트를 따질 거고요. 630한테 70이면은 10%가 63이니까 대략 11%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0한테 50이면은 한 뭐 9, 59, 45, 69, 54, 한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의 증감량이니까 얘는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가까운 선택지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2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건 2번과 5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15%랑 5% 감소 중 어디를 따지냐는 건데요. 그럼 이제 또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뭘 했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약 9% 정도 증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가 이 더하기 9가 감소, 음수가 되려면 빼기 15가 붙어야 될까요? 빼기 5가 붙어야 될까요? 당연히 더하기 9가 빼기 5에선 여전히 증가니까 빼기 15가 되는 쪽이겠죠. 그래서 계산할 것도 없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더하기 9가 음수로 전환되려면 빼기 15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둘 중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유형 14입니다. 이 증가율을 비교하는 유형인데요.
증가율 비교는 요 텍스트 기억해 둡시다. 요 텍스트를 3번만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입니다. 증가율 비교를 증가량 비교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단 데이터의 성격이 성장형,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상태에서의 증가율 비교이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나와 있는 숫자들의 그 규모가 유사할 때는 이게 매우 도움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상황을 이 문제에 담았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는 매년 오르고 있다. 이거는 현재 메인 타겟의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순위는 매년 오르고 있다. 순위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는 2014년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가 2014년이라고 지금 딱 지정을 해놨는데요.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왜냐하면 성장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2014년으로 올 때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략 약 500이요. 정말 얘가 증가율이 제일 낮다면 500보다 더 작게 증가한 거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7,000 더 작은 놈이 막 1000단위씩 커지고 있죠. 얘들은 증가율이 매우 큰 놈이 맞습니다. 작지만 더 크게 증가하니까 여기 한 2,000 정도, 여기 2,000 정도, 여기도 한 1,000 정도, 여기도 1,000 넘게, 여기는 1,000 넘게, 여기는 거의 3,000 가까이.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거의 4,000 가까이 증가하다가 드디어 15년에서 16년으로 갈 때 20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 겁니다. 더 큰 놈이 더 적게 증가했죠.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비교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얘는 증가율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는 2014년은 아니죠. 2016년으로 갈 때가 더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세계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14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다? 아닙니다. 또 감소했습니다. 15년에서 16년으로 갈 때 여기 감소한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단순 사실 확인의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확인은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료가 충분히 많다면 저 질문을 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왜? 시간을 빼앗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리나라 2014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 이하라고 했는데 자, 정말 얘가 20% 이하인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하기 편한 계산. 이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 하기 편한 계산을 해보죠. 1590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15,900의 10%가 159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0%니까 1590을 2배 하면 될 거고요. 3180이 나오겠죠. 3180을 15,902한테 더한다는 건 20% 상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막상 더해보면은 19,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18,000보다는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여기 써있는 것은 20%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질문이 증가율은 20% 이하이다. 맞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항상 계산은 내가 편한 걸 한다. 이 파트 2에서 했었던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맞았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식 5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A 대비 B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 대비 B는 A당 B, A분의 B라는 건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으로 내는 게 어떤 유형인지를 좀 꼭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해서 여기에 넣어둔 유형입니다. 꽤 자주 잊을만 하면 사용되는 출제 기법이죠. 볼게요. 지금 여기에 출제 회사에 LG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뭐, 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언어적으로 착각할 만한 요소를 문제에 넣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만들어냅니다. LG 같은 경우에 15문제를 1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극악의 그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장난 기법을 좀 많이 넣는 편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틀리셨다면
아마 이 용어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A 대비 B는 매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 대비 B는 A분의 B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A 대비 B입니다. 육로의 수입량 대비 해상 수입량이라고 해놨는데 저것까지만 봤다면 안 틀릴 분들이 상대적 비율이라는 저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틀리게 되는데요. 여기 상대적 비율이 있고 여기 상대적 비율이 있고 육로 해상도 마침 나오니까 아 저놈인가 봐 고마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 여긴 해상이 분모고요. 육로의 수입량 대비니까 저건 육로가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육로가 분모인 것과 육로가 분자인 것은 서로 뒤집어지는 관계. 다시 말해서 여기에 상대적 비율이 작은 놈이 저 질문의 큰 놈이 되는 거죠. 왜? 역수니까. 역수로서 가장 큰 걸 찾으려면 현재 가장 작은 걸 찾아줘야 되죠. 어느 겁니까? 1번. 0.025가 제일 작죠. 콩입니다. 정답은 1번인 거죠. 다른 강조 포인트는 없습니다. A 대비 B는 정확히 A가 분모의 가게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뒤에 붙는 용어들로 이제 함정을 팔 수 있으니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15번 유형까지 해봤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